오늘 질병관리본부가 건국대 집단호흡기 질환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집단 폐렴의 원인으로 실험실 내 사료에서 증식한 병원체가 지목이 됐는데요. 잠시 후에 설대우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산유국이지만 저유가로 인한 재정 적자가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정면 승부에서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문자는 프로그램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의견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문자 서비스 샵 0945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정면 인터뷰 설대우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지난번 저희 프로그램과 인터뷰 하셨을 때 곰팡이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신 기억이 나는데요. 예. 이 곰팡이와 유사한 세균인 방선균이 검출됐다고 하네요. 어떤 세균입니까? 오늘 건국대 사태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방선균 얘기를 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방선균은 이제 세균입니다. 다만 이제 세포가 이 실 모양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네. 균의 끝에 포자가 달려 있어서 네. 형태는 곰팡이와 아주 유사하게 그렇게 보이는 그런 세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양, 네. 식물체, 동물체, 하천, 해수 이렇게 아주 폭넓게 발견되는 균이고요. 토양에 있을 때는 각종 그 유기물 분해 작용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또 우리 사람들한테 유용한 그런 항생 물질을 생산하기도 하고요. 건초라든지 사탕수수 이런 데도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 건국대학교의 그 동물 사료에도 분포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데, 다만 오늘 발표는 방선균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네. 여러 가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방선균에 과다 노출이 되면은 과민성 폐장염, 그러니까 폐렴 비슷한 증상을 일으킨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감염이라기보다는 알레르기성 반응에 의한 폐렴이기 때문에 네. 완전히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아하. 방선균으로 얘기는 되고 있지만 방선균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좀 너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방선균도 확실한 것은 아니다.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 방선균이라고 한다면 그렇다 해도 이 방선균의 인체 감염이 국내에서는 처음이라는데 맞습니까, 교수님? 방선균도 기본적으로 농도가 높으면은 얼마든지 사람을 감염시킬 수는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정도의 인체 감염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질본이 그렇게 확인을 했겠죠.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농도가 아주 높으면 방선균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간에 폐에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도 일으킬 수도 있고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네. 아무튼 방선균이라고 해도 상당히 농도가 높아야 이런 알레르기 반응이나, 물론 민감한 사람은 낮은 농도에서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네. 수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농도가 높아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 건국대 사태 같은 경우에는 질본이 확인하기를 처음이라고 하니까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가동이 중단된 환기 시스템을 통해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예, 그럼 예. 원래 이 곰팡이나 세균이 이렇게 좀 전파가 쉽습니까? 이것도 좀 생각해 볼 대목이 많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폐렴을 잘 일으키는 잘 알려져 있는 균인 경우에 또는 네. 바이러스인 경우에는 아주 적은 농도로도 쉽게 폐렴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층으로 이동하거나 하는 것들이 적은 농도로도 충분히 전파가 가능한데,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곰팡이나 세균은 상당히 높은 농도라야 감염을 시킨다거나 뭐 이렇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환기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정도로 대량이 이것이 환기 시스템을 통해서 전파가 되었을까? 만일에 대량으로 상당히 많은 양이 그렇게 전파되었다고 하면 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사태가 생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전파는 되었지만 소량이라고 하면은 또 상당히 이런 대규모 사태를 일으키기는 어려운 것이 또 방선균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게 사료를 많이 취급하는 실험 환경이 지목됐어요. 그런 만큼 이 일반인들에게 유사한 이게 폐렴이 아닐 수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폐렴과 유사한 질환 이것을 네. 발병시키는 일은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건국대학교 사태와 같은 거는 뭐 전혀 일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는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다만
뭐 폐기물을 처리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네. 경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 대규모 분진이 난다든지 또는 뭐 어떤 건물의 내부, 오래된 내부를 청소하면서 대규모의 그런 어떤 곰팡이에 노출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생기기는 어렵고, 물론 네. 그렇게 대량의 분진이 나고 하면 우리가 마스크를 쓰니까 네. 이런 알레르기성의 폐렴이나 또는 감염성 폐렴이 생기기는 상당히 어렵고, 또 네. 이런 병성균에 의한 폐렴 증상 또는 폐렴 유사 증상은 이렇게 대규모로 발생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네. 이것이 전파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일이다. 이렇게 네네. 말씀드릴 이게 수가 동물 실험실이고요. 또 사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반려동물 기르시는 분들 걱정이 좀 있으시더군요. 예, 예. 전혀 이 반려동물 상관없는 그런 문제겠죠?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반려동물은 전혀 상관없고요. 반려동물에게 주는 뭐 사료라고 해도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료에 여러 가지 균체가 있을 수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뭐 분진이 된다고 해도 그것이 높은 농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뭐 알레르기 반응이나 또는 감염성 그런 반응을 보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건국대 병원을 보시면서 사료에 의한 어떤 그런 위해가 있을까 염려하시는 거는 뭐 전혀 염려하실 필요가 네, 없다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안심이 좀 되네요. 자, 이 역학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교수님. 안전점검에서 다수의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이런 이제 대목이 있는데 네. 원래 실험을 할 때는 좀 엄격한 주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엄격한 주의가 필요하죠. 예를 들면은 실제로 주의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루는 경우도 많아요.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이라든지 이렇게 실제로 주의가 필요한 것들은 충분히 본인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네. 사실 이제 사료를 다룬다, 사료를 가지고 뭘 한다 이럴 때 사료가 이렇게 위험한 물건이라고 생각하기는 일반 누구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렇게 네. 생각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험하지 않은 것은 좀 위험을 생각하지 않고 다루기가 쉽고 또는 이런 것들이 분진이 나서 설마 이런 일이 생길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네. 아무튼 이번 건국대와 같은 이런 사태가 생겼으니까 기본적으로 실험을 하시는 분들도 조금의 분진이나 이런 것이 나면은 마스크를 낀다든지 네. 또는 실험실에는 대부분 그런 화학물질이 발생하면서 그런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가 있는 것을 이렇게 차단하기 위해서 이 환기 후드 시설 같은 게 잘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 것을 사용한다든지 해서 실험하시는 분들이 1차적으로 본인을 보호한다는 생각으로 또 남에게도 위험을 끼칠 수 있다는 기본 생각을 갖고 실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일반 전파 가능성은 이제 없다고 보더라도 건국대학교뿐만 아니라 동물과학 실험실들은 여러 군데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대학 연구소도 있고 또 국책기관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예. 그러면은 거기도 지금 다 안전 점검이나 유사 사례에 대한 어떤 뭐 가능성 검토 이런 것들이 좀 확대돼야 되는 건 아닐까요?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지난 한 10년 정도에 걸쳐서 이제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 네. 또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바이오 해저드라 그러는데, 네. 바이오 이제 생체 물질들 중에서 위험성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안전 관리, 폐기 처리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 또 점검 이런 것들이 사실 생각보다는 잘 네. 돼 있습니다. 거의 뭐 저는 이제 미국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네. 교육도 하고 그랬는데 미국과 비교해서도 거의 뭐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잘 이루어지는 거는 있어요. 미국이라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닌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이제 계속 그런 일을 해오다 보면 위험 물질을 다루더라도 조금 이제 이렇게 태만해지기가 쉬우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실험하시는 분들이 네. 좀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당국에서도 불시 점검이나 이런 걸 좀 통해서 네. 좀 더 확실히 이런 규정을 준수하는지 또 네. 규정을 준수하도록 그렇게 좀 압박을 가하는 그런 형태의 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설대우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였습니다.